얼리케어라 그래서 좀 어린 분들도 젠더리스라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에 남성의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굳이 엄마가 끌고 가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잘 오시고 네. 남자분들이 엄마한테 끌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요즘 조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자기 관리의 어떤 결과물처럼 스펙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복합 시술이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생이 일어나는 기관은 피부밖에 없거든요. 안녕하세요. 김충현의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 드디어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실 주제인데요. 바로 피부 미용 기기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거고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피부 미용 기기 기업이죠. 클래시스의 백승환 대표님과 그리고 구본철 이사님을 모셔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제가 대표님은 이제 거의 대부분 클래시스 행사에서만 뵙다가 저희 회사에서 뵈니까 굉장히 반가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표님께서 취임하신 지 이제 횟수로 3년 차 정도 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잘한 영역도 있으실 것 같고 아쉬웠던 영역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좀 3년 차를 맞는 소회 이런 걸 좀 가볍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있으면서 주요 성과를 꼽아 보자면, 첫 번째는 아무래도 성공적인 신제품의 런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주요 국가의 인허가를 좀 우리가 가속화해서 사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좋은 성장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원가 경쟁력, 영업이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린 매뉴팩처링 시스템 이런 것들을 도입하고 스마트 팩토리 같은 걸 도입해서 글로벌 최고 수준의 품질과 원가 경쟁력을 갖출 수 있었다. 요 세 가지가 주요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를 시키자면 경영 인프라를 굉장히 좀 선진화된 경영 인프라를 잘 구축할 수 있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클래시스를 이제 분석하고 있지만 정말 3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일단 3년 사이에 이 시가총액 변화가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왔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좀 구본철 이사님께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구본철 이사님은 업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의사 선생님 출신 중에서 이쪽 업계로 나와서 일하신 거는 제가 알기로는 처음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임상 현장과 또 실제 기업 현장을 또 같이 보셨던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 미용기기 업체들이 굉장히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임상가로서 또 굉장히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현장에 계시면서 좀 어느 정도 예감을 하셨을까요? 사실 기대도 많이 했고 또 기대에 부응하는 어떤 결과들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또 그걸 지켜본 사용자이자 또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잘 인정받고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주식 투자에 성공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여러 가지로 어떤 산업계의 위상이라든지 많은 의미가 있는 그 나날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시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정말 오늘 재밌는 얘기들 많이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여쭤보고 싶은 질문들이 되게 많은데, 일단은 크게 3가지 정도로 좀 나눠서 질문을 드려볼 거고요.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이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라는 시장 자체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희가 아무래도 글로벌로 진출을 계속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국가별로 조금 상이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나눠보고 싶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금 더 먼 미래, 미래의 이런 EBD, 그러니까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그렇게 해서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저희 이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분명히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님이 어쨌든 기업을 경영하시면서 생각하시는 이런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산업의 어떤 특징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EBD라고 하죠.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라고 하는데 이제 미용 의료기기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굉장히 첫 번째 특징으로 꼽고 싶은 거는 이게 보험 시장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비보험 시장 안에 그렇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제 뭐 그 의료 제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대한 규제를 준수해야 하지만 다양한 선택적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공받을 수 있다라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뭐 최근에 그 미용 의료 쪽은 웰 에이징 트렌드에 따라서 네. 개인의 이제 욕구와 니즈에 따라 이용 여부가 결정되고, 또 그런 것들이 또 의료 서비스와 서비스의 종류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제약이 크지 않기 때문에 시장의 트렌드와 수요에 따라서는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한 그런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특징은 B2B 뿐만 아니라 B2C 관련에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컨슈머 마케팅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과학적 근거를 필요로 하는 B2B 시장도 있지만, 뭐 이런 이제 컨슈머에 대한 니즈를 잘 알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트렌드에 굉장히 좀 민감한 영역이 아닌가, 의료 시장 중에서도. 그래서 시장의 니즈를 잘 따라가야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네. 니즈라고 하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건강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아프지 않아도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그런 트렌드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트렌드를 잘 따라가야 하는 게 이제 EBD 시장의 또 한 가지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뭐 한 가지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시장, 미용 의료 시장의 우위성, 우월성 뭐 이런 거를 좀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국내 미용 의료 시장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용 의료진의 전문성, 그리고 소비자들이 미용 시술에 대해서 이해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소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성공하는 제품이나 의료 서비스들은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시장을 얘기할 때는 우리나라의 트렌드, 우리나라 시장을 하나의 큰 꼭지점으로 또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4가지 정도 특징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 많이들 그 특징으로 꼽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비즈니스 모델인 것 같아요. 저희가 또 네. 대표적으로 소모품 모델로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이제 한번 헬스케어 영역에서 한번 살펴보면, 헬스케어 영역 안에서는 메디칼 테크놀로지 인더스트리가 있고, 그 안에는 메디칼 에스테틱이라는 영역이 있고, 맞습니다. 그 안에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산업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거를 다시 사업 모델로 한번 보면, 기존에는 이제 하드웨어 키세일이라 그래서 장비를 판매하고 사후 관리와 거기에 필요한 일회성 소모품들을 네네. 판매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가의 그 장비 같은 경우는 임대를 그렇죠. 하죠. 그래서 임대 모델이 있습니다. 임대를 하고 나서 그 필요한 다양한 치약이던 소모품을 판매하는 형태가 있고, 주로 이제 기존의 진단 의료 시장, 거기서는 리에이전트 렌탈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그런 이제 렌탈 프로그램이 있고, 마지막은 클래시스가 지금 영위하고 있는 리커링 컨슈머블 레베뉴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리커링 플랫폼이라고 불리는, 우리가 반복으로 나올 수 있는 소모품을 필요로 하는 그런 리커링 플랫폼을 판매하고, 그렇죠. 이후에 지속적으로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리커링 플랫폼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거를 네.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거의 장점은 장비 판매뿐만 아니라 미래의 매출을 좀 담보할 수 있는 그렇죠. 효과가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기존의 이제 프로덕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 있어서 제품 판매 이후에 신제품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이런 리커링 플랫폼 사업 모델은 우리가 반복적인 매출이 가능하고 또 적용증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사업 모델이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많은 이제 기업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미용기기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과 함께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기업들이 이제 아무래도 몇 년 전보다는 기업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성장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조금 우문일 수도 있는데 이 미용기기 산업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저는 굉장히 매력적인 산업이고 네. 현재 뭐 성장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미용 의료기기 중에서도 네.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 쪽은 아직 성장 초기 산업이라고 저는 좀 보고 있어요. 그 이유로는 시장 침투율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국내 같은 경우에 시장 침투율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한 20%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측면에서 보면 아직 뭐 10%대도 있고 10% 미만도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굉장히 높은 영역이다. 침투율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침투율 측면에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로 매력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는 이유는 시술 연령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30대 이상, 40대 이상이 주로 했다고 하면 지금은 젊은 층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 많이 합니다. 네. 예, 뿐만 아니라 얼리케어라 그래서 좀 어린 분들도 그 시술을 받고 있고, 젠더리스라 그래서 여성뿐만 아니라 요즘에 남성의 수요가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방문율, 재사용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통 질환 쪽 관련된 의료기기는 한번 치료가 끝나면 다시 질환이 생길 때까지는 재방문율이 일어나지 않지만, 그렇죠. 네. 이 미용 쪽은 한 번 하고 계속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방문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성장성을 담보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또 한 가지로는 뭐 이런 시술들이 이제 한 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복합 시술이 트렌드화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예방적 관리, 그걸 이제 프레주비네이션이라고 하죠. 그런 트렌드 때문에 자기 관리를 미리 하는 것, 그런 여러 가지 5가지 아까 말씀드린 특징으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이 가능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인더스트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했는데요. 실제로 저도 이제 회사에서 있다 보면은 그 좀 어린 인턴 친구들이랑 대화를 해보면 피부과 다니는 친구들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많아졌는데, 근데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와중에서 저는 굉장히 또 의미 있었던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좀 문화적으로도 내려왔구나라는 거를 많이 느꼈거든요. 왜냐면은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피부과를 가게 됐는가를 물어보면 엄마에 의해서 간 케이스가 의외로 또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진짜 시장이 커지고 있구나라는 거를 저도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약간 이제 저 구본철 이사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냥 얼핏 드는 생각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 같은 것도 열심히 하다 보면 과로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의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기전도 그러니까 콜라겐이나 어떤 그 피부 구축물들을 이제 재합성 시키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좀 타이트닝이나 아니면 리프팅 효과를 내는 건데, 근데 이런 것들을 너무 자주 하다 보면 오히려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얼핏 들기는 하거든요. 좀 이런 부분 좀 어떻게 말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제 잘못 알려지거나 조금 편견이나 아니면 도시 전설처럼 이렇게 되는 게, 레이저 많이 하면, 시술 많이 받으면 피부 얇아지고 뭐 오히려 더 나빠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실제로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는 시술들은 아니니까 또 그런 말들이 이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피부는 우리 몸에서, 뇌는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은 다시 재생이 되지 않죠. 근데 맞습니다. 마치 상어 이빨처럼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재생이 일어나는 기관은 피부밖에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재생 능력 자체는 어떤 우리가 외부와의 경계
라는 측면에서 피부가 계속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있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진화를 한 거고, 그런 걸 잘 이용해서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조금 더 젊은 상태로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이미 노화가 진행된 피부라도 적절한 어떤 자극이나 다시 재생을 유도하는 어떤 기전을 통해서 좋아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이런 EBD라든지 다른 이런 미용에 사용되는 기기들의 어떤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화 차이를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아까 이제 조금 더 일찍 시작하자, 또는 이제 내가 원하는 나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다른 사람, 뭐 연예인 누구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젊었을 때, 그럴 때가 나의 이상형이다라는 그런 인식이 많이 이제 보편화가 됐기도 하고, 네. 또 요즘 조금 이제 젊은 세대에서는 미용이나 얼굴 자기 외모에 신경을 쓰고 유지를 하는 것이 유난하다, 뭐 그런 것만 신경 쓴다, 내실이 없다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관리의 어떤 결과물처럼 스펙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네.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어린 이제 10대, 20대에서는 그게 너무 보편화된 생각이라서 굳이 엄마가 끌고 가지 않아도 이제 알아서 잘 오시고, 네. 대부분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있던 30대 뭐 이제 남자분들이 엄마한테 끌려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이제는 거의 전 연령대에서 보편적으로 이게 필요하고 내 주변에서도 이미 해본 사람이 많이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어떤 이점이 있었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저도 제가 애널리스트 하기 전에는 이런 류의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에 대해서 좀 무지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공부를 통해서 이제 그러니까 시술을 통해서라기보다도 공부를 통해서 이제 이 산업을 이해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근데 처음에 이해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실 운동을 자주 하는 편인데 그 근육 운동을 하던 메커니즘이랑 되게 유사하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금 상처를 내서 그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종의 그런 탄력 효과를 이제 낸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많이들 알려져 있는 게 아파야 효과가 좋다. 이게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 상식처럼 받아들여지잖아요. 이게 좀 맞는 얘기일까요? 운동을 되게 열심히 하시는 분이라는 그 느낌이 확 오는데, 적당한 비유인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기전 자체는 네. 어떤 저희가 조절이 가능하고 디자인이 가능하고 네. 회복이 될 때 예측이 가능한 어떤 자극이나 상처를 인위적으로 내므로써 그 결과물이 원래의 상태보다 좋아지게 만드는 거는 고식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고전적인 의미로는 네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근육 얘기를 하셨으니까 조금 더 빗대어 설명을 하자면, 근비대만이 바디빌딩의 목표는 아니죠. 기본적으로 근질도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모양이라든지 쉐입도 자기가 이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또는 이제 좀 조화롭게 만들어줘야지 이제 가능하고, 그래서 운동이 또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 어렵듯이, 네. EBD가 피부를 좋아지게 하는 기전도 사실은 에너지원은 뭐 초음파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고주파가 될 수도 네. 있고, 여러 가지 다른 에너지원을 사용할 수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제 이 안전한 범위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통증이 무한대 그 결과물을 담보하는 게 아니고, 그렇겠네요. 또, 네. 예, 그리고 또, 실제로 이제 그런, 고전적으로 상처를 내고 당연히 아프고 붓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전, 예를 들어서 뭐 생물학적 활성을 조절한다든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낮은 에너지로도 다른 효과를 우리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치료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레이저, 저희가 기미 없애는 레이저 네네. 토닝 같은 경우는 굉장히 낮은 에너지, 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자극이 없는, 그리고 하고 나서도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네. 점점 피부가 이제 옅어지게 만드는 그런 기전을 나타내듯이,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새로 더 많은 분야에서 다른 기전으로 그게 계속해서 애드업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건 기본적으로 맞고, 뭐 뉴턴의 물리학 법칙이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면서 맞는 말이지만 다른 것도 있어 이렇게 됐듯이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제 EBD 산업에 대해서 이게 어떤 시장이고 어떤 성장성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나눠봤는데, 근데 되게 재밌는 부분은 이런 성장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도대체 우리나라 기업들이 왜 잘할까? 저는 이게 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 리서치를 해보다 보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에너지 기반 미용 기기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활용을 하는데, 저희가 또 과거로부터 통신 강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활용할 줄 아는 인력들이 굉장히 이제 고급 인력들이 많았다고 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R&D 측면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다, 이제 이렇게도 저는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사실 기업을 해보시면서 우리나라가 좀 이쪽 분야에서 강점을 지닐 수 있는 요인은 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네. 우리나라 기업의 환경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네네. 첫 번째는 최고의 의료진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퀄리파이된 의료진과 시술 방법, 네. 이런 것들이 다른 어느 국가보다 굉장히 네. 선진화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소비자죠. 소비자들이 네. 굉장히 이 미용 의료에 대한 디맨드도 강하지만 이해도도 굉장히 높고, 그렇기 엄청나죠. 때문에 네. 거기에 맞는 이제 시술 방법이나 기술들이 계속 진화 발전하는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R&D 풀인 것 같아요. 아까 네. 말씀 주신 거 또 굉장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신 것 같고, 네. 그 시장 트렌드 변화에 부합할 수 있는 풍부한 정보가 있고, 소비자 눈높이의 그런 피드백을 바탕으로 그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많은 고급 인력들이 지금 미용 의료 쪽 시장으로 계속 유입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인재 풀과 또 국내에 굉장히 빠르게 개량 혁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회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가 좋은 이제 미용 의료의 환경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여기 구본철 이사님께서 나와 계시지만, 나와 계셔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이제 대표님 답변 중에서 이제 최고의 의료진,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사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은 좋은 장비란 무엇인가, 이거 좀 궁금하고요. 그런 점에서 한국 기업들은 어떤 게 또 의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또 강점으로 느껴지시는지 또 궁금합니다. 일단은 의사 입장에서 좋은 네. 장비라는 말에서 이제 보통 저희가 지금 오늘 얘기를 나누고 있는 EBD라는 네. 것은 사실은 B2B로 네네. 의사나 의료 직역에서 사용하는 장비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어떤 우리가 무슨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쓰는 공장에서 쓰는 장비나 이런 것처럼 네. 최종 소비자에게 갖다 주는 것은 어떤 서비스 솔루션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로 저희가 어떤 서비스의 네. 어떤 일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불을 하고 제가 받는 어떤 서비스 피에 그런 대가에 부가가치, 네. 그 이상의 가치를 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그렇죠. 것들이 계속 네. 트렌드가 바뀌고 기대치가 높아지고, 또 이제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네. 사실 그런 거를 일단은 효과가 있어야 된다. 효과가 있어야 되고, 그 효과가 안정적으로 담보가 돼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 네. 그게 이제 좋은 장비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재정적으로는 당연히 투자 자본 대비 네. 이제 수입이 많아져야지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좋은 장비가 될 것이고, 네. 그게 어떤 장기적인 어떤 자산으로서의 가치든 아니면은 다른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더 창출하든, 그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얘기가 되고, 하나 이런 것들은 되게 당연한 얘기일 텐데 안 네. 당연한 얘기를 붙이자면, 사실은 이게 트렌드에 굉장히 민감하고, 한국 네. 시장은 훨씬 더 트렌드에 민감한 시장이고, 그 다음에 경쟁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네. 그거에 맞춰서 어떤 솔루션을 적절하게, 시기적절하게 이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비나 솔루션이 좋은 장비의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는데, 사실 한국 기업들의 장점도 여기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이제 실제로 새 장비가 나왔을 때 이게 쓰이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빨리 자리를 잡고 어떤 블록버스터가 되고, 이런 것들이 되려면
실제로 의사들이 아무리 잘 써도 네. 이거가 어떻게 시장에서 받아들여지는지, 이게 어떻게 어떤 평가를 받고 또 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잘 인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사실은 한국 기업들이 그거에 굉장히 빠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동시에 출발을 해도 그 속도를 따라잡을 수가 없고 기술적인 차이가 미미하더라도 네. 그런 차이가 그 차이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최근 한 10년, 20년간 전 세계가 이제 목격을 했고,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장점이 극대화된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이제 뭐 클래시스라는 기업을 잘 모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슈링크라는 장비는 오히려 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 그 미용 시장에서 진짜 그 블록버스터를 만든 기업이에요. 그런데 저희 그 슈링크에 이어서 또 볼유머라고 하는 고주파 장비를 굉장히 빠르게 시장에서 안착시키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의아한 점은 사실 초음파랑 고주파는 일단 단어 자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작동하는 기전도 다르고 기술 기반도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기술 기반이 다른 제품들을 빨리 개발을 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 초음파랑 고주파는 에너지 전달 네. 방식이 다르고 피부에 미치는 영향도 또 기전도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원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상이한 게 있으나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은 이제 제품을 개발했을 때 그 소비자의 페인 포인트와 언met 니즈를 해결할 수 있느냐. 네네. 뭐 초음파와 고주파의 제품 누구나 만들 수 있죠. 네. 어느 정도 노하우를 쌓으면. 하지만 궁극적인 그런 뭐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는 굉장히 네. 다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슈링크를 개발하고 그 이후에 이제 소비자의 고객의 목소리를 듣고 계량 혁신을 여러 번 했죠. 네. 이제 계량 혁신의 방법, 디자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통증에 대한 것, 부작용을 어떻게 줄이느냐, 네. 이런 거에 대한 노하우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노하우를 적용시켜서 모노폴라 RF라는 제품을 만들었는데 이제 기존에 있던 제품과는 다른 그런 혁신성을 기존에 있는 노하우로 추가시킨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볼유머라는 제품은 콜라겐 재생의 목적이 있지만 네. 보통 그 모노폴라 RF를 할 때 부작용으로 이제 화상이 네네.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잘못하면 이제 세포 괴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들을 정확한 타겟층에 정확한 열을 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방식의 쿨링 네. 시스템을 가미해서 저희는 이제 그런- 순행식으로 쿨링을 하죠.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순행식 쿨링이라고 우리가 하는데 그런 네. 것들이 기존의 제품에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런 고객의 언met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적용할 수 있는 기술력 네. 그거를 같이 적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시는 다소 저희가 좀 늦었으나 네네. 시장에서는 기존의 사이언스가 아닌 이제 오래된 사이언스가 아닌 최신의 사이언스를 가지고 네. 혁신적인 제품으로 시장에 이제 런칭할 수 있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잘 이해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할 때는 결국 그 통증을 줄이는 그 메커니즘에 대한 노하우 그런 기술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나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통증과 부작용을 네. 현저하게 없애고 줄이는 그런 기술력을 도입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조금 신기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글로벌로 봤었을 때는 사실 그러니까 고주파 장비가 크게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뭐 더 크게 보면 세 가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은 이제 통상 모노폴라 방식의 고주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이폴라 형태 고주파가 있는데 이 바이폴라는 이제 마이크로 니들형으로 이제 많이 출시가 되죠. 네. 근데 글로벌 이제 그 장비 트렌드를 보면은 오히려 인기가 있는 시술은 마이크로 니들형 장비가 조금 더 지역적인 선호도가 덜 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후속 모델을 마이크로 니들이 아니라 모노폴라로 갔었던 거는 저는 조금 신기한 판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왜 이런 전략적 좀 판단을 하셨던 걸까요? 그 이제 슈링크가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니었고요. 그게 네. 성공하게 된 배경은 아까 말씀드렸던 통증 레벨을 줄이고 네네.
또 부작용이 없게끔 시술이 가능하고 마취 같은 게 필요가 없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뭐 가성비 가심비가 참 좋죠. 그래서 모노폴라 RF도 사실은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의 효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하이프라고 하면은 이렇게 당겨주는 리프팅 네. 효과가 있다고 보면 그 안에 이제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채워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모노폴라 RF는 사실 굉장히 통증 레벨이 높고 뭐 약간 화상의 우려도 있고 그렇기 네. 때문에 또 마취도 꼭 해야 되는 보통 것들이 국소 있고요. 마취를 하고 네, 하시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와 더불어서 또 가격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접근성이 좀 어려웠죠. 네. 그래서 그런 언맷 니즈나 페인 포인트를 줄여줄 수 있다면 네. 이런 콜라겐 재생 그리고 뭐 피부결을 좋아지게 한다든지 이런 네. 거에 대한 니즈는 굉장히 크다고 봤어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네. 그런 언맷 니즈를 우리가 개선해서 제품을 개발할 수 있다면 굉장히 다른 네. 시장의 성장성을 견인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본 거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컨셉으로 개발해서 지금 출시를 했고 시장의 네. 반응은 굉장히 좀 뜨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마이크로니들에 대한 또 다른 적용증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그런 측면을 보고 개발을 했고 더욱 중요하게는 사실은 요즘에 이제 복합 시술이 굉장히 대세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슈링크로 당겨주고 네. 볼륨으로 채워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복합 시술을 슈링크와 볼륨을 같이 하게 되면 사실은 그 효과성이라는 게 1+1이 아니라 3 이상의 그런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모노폴라 혁신 제품, RF의 혁신 제품을 개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그런 배경에서 출시를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존 제품과의 시너지도 같이 고려를 했다. 네, 그렇게 맞습니다.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좀 그 다음 스텝에 대해서도 좀 힌트를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러면 저희가 어쨌든 초음파에서 모노폴라 고주파 장비까지 이제 라인업을 확대한 상황인데 그럼 그 이후에 저희가 좀 집중해서 보는 영역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 아까 이제 잘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마이크로니들 RF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물론 네. 이제 국내 주사들이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네네. 그런 것들은 최근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 네네. 그래서 스킨 부스터 효과를 좀 콤비네이션 시술로 잘 할 수 있는 그런 디바이스 영역이죠.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이루다에 투자했던 배경 중에 하나가 네. 마이크로 니들에 대한 기술을 확보하는 것. 그 이루다의 시크릿이라는 제품은 미국에서 실제로 소비자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마켓 쉐어도 2위 하는 제품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마이크로 니들 RF 시장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갖고 그쪽에 이제 투자를 하게 됐던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물론 이제 새로운 제품의 기술들을 계속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제품의 적용증 확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관련된 뭐 스킨 부스터나 네. 뭐 그런 것과 우리 제품을 콤비네이션 시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뭐 하이프 시술, 슈링크 시술을 할 때 오로라 앰플이라는 걸 출시를 했는데 네네. 기존 고객의 한 30%는 그 리프팅 시술, 네. 슈링크 시술을 할 때 그 오로라 앰플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이프의 기술의 진화 발전을 보면 이게 이제 탈모 쪽 방지나 네. 헤어그로스 쪽이죠. 또는 이제 여성들 바지날 쪽에 타이트닝과 네. 화이트닝 쪽에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라고 실험 결과들이 많이 나와 저 있어서 논문에서 본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기술 발전과 필요한 솔루션 네. 뭐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그 다음에 관심사고 실제로 저희가 그 탈모에 필요한 헤어그로스라는 앰플과 바지날 쪽의 앰플 타이트닝이랑 화이트닝에 도움이 되는 앰플도 지금 최근 출시를 하게 네. 됐습니다. 사실 뭐 헤어라는 얘기만 나와도 굉장히 그거 만약에 잘 된다고 하면 정말 저도 일단 듣기만 해도 기대가 엄청 되네요. 한 가지만 더 추가를 드려보면 네. 저희가 이제 글로벌 시장을 공부하면서 네, 특히 네. 이제 미국 시장에서 메드스파에서 가장 매력적인 영역이 어딜까를 네, 네. 스터디하는 도중에 네. 이제 더마브레이션 네, 네. 영역이 굉장히 좀 저희가 관심 있게 어. 보고 우리 제품 중에 네. 아카피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네, 네. 이것도 굉장히 많이 팔린 제품인데 네. 이거를 이제 메스파의 전용으로 네. 우리가 그 계량 혁신 제품을 지금 네네.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더마브레이션 시장도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리고 곧 우리가 거기 혁신, 언맷 네. 니즈를 해결한 새로운 기능을 넣은 그런 혁신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저희가 피부 미용에만 국한하시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적응증을 뭐 예를 들면 헤어나 아니면 뭐 여성 건강이나 이렇게 확장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다양하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저는 재밌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뭐 미국 얘기도 살짝 해주셨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시술과 관련돼서만 보면 정말 되게 많이 트렌드가 변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저희가 소위 이제 뭐 강남미인이라고 해서 좀 뭔가를 많이 채운다는, 그리고 좀 인위적인 느낌을 줬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되게 자연스러움을 좀 추구하는 식으로 변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정말 그 시술의 트렌드가 좀 변하고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이미 많이 변했고 네. 사실은 이제 완전 성숙 단계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아까 자연스러운, 인위적이지 않고 자연스럽고, 내가 아니고 내가 아닌 사람이 아니라 나 자신인데 네. 좀 더 어린 나를 원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한 번 이제 뭔가 시술을 해가지고 그거를 최대한 오랫동안 유지하고 한 번에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이런 것들보다는 정기적으로 내가 내 얼굴을 잘 유지하고 좋은 상태를 계속 지켜나가는 이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이제 돼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술 트렌드도 하고 나서 보통 저희가 다운타임이라고 하는, 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에 굉장히 지장이 있는 그 시간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줄일 수 있는 장비들이나 시술들을 서로 이렇게 얹어서, 그러니까 10을 한꺼번에 가려고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를 1을 10개를 더해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많은 시도가 이루어졌고 조합이 정말 많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렴해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슈링크와 같이 조합할 수 있는 다른 시술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슈링크는 하고 나서 별로 이렇게 약간 얼굴이 부었다 가라앉는 거 빼놓고는 특별하게 밖에서 봤을 때 어떤 다운타임이라 할 만한 게 없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다운타임이 일으키는 다른 이제 시술을 병합을 한다면 그 장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한국처럼 계속해서 내가 사회생활을 해야 되고 예뻐는 져야 되는데 누가 내가 뭐 했다고 너 해서 뭐 해서 예뻐졌지 이런 걸 또 얘기하는 건 싫고, 이럴 때는 그 궁합이 잘 맞고 조합이 좋은 이제 어떤 시술들로 수렴이 돼가고 그래서 그게 어떤 골드 스탠다드처럼 이제 만들어지는 그런 시술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정리되고 있는 그런 단계로 된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에너지 기반 그 미용기기 시장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제는 조금 질문을 바꿔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러니까 국가별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클래시스가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거는, 그러니까 브라질 시장에서 대박을 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브라질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좀 신기했던 경우도 저거 많이 보곤 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좀 브라질 시장은 어떤 시장일까요? 저희는 왜 잘한 걸까요? 브라질은 이제 미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크고요. 네. 거기에 대한 개인 소득 대비 이제 지출하는, 미에 대해서 지출하는 그런 미용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이 굉장히 좀 높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네. 다만 이제 처음에 기존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언맷 니즈가 있었죠. 그러니까 뭐 통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일부 부작용에 대한 걱정도 있고, 또 마취를 또 해야 되니까 아픔도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제품이 진입하면서 좀 해소를 시켜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브라질 사람들에 맞는 프로토콜들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현재는 굉장히 프리미엄 브랜드로서 잘 자리매김을 했고,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우리가 이제 학회 같은 거를 그쪽에서 뭐 사이언티픽 이벤트라고 제가 하죠. 네네. 행사, 클래스 주최 행사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뭐 브라질 전역의 의사들이 비행기를 타고 와서 하루 종일 우리의 렉처를 들어요. 그러니까 저번 4월에 했던 행사에는 한 800~900명의 의사분들이 오셔서 20개의 렉처를 하루 종일 들으셨어요. 그렇게 듣고 나서는 또 그거를 또 각 클리닉에 돌아가셔서 본인이 또 적용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이야말로 우리 이제 그 슈링크 시술이 가장 잘 현지화되고 또 자체적으로 가장 활용을 잘 하고 있는 국가가 아닌가,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얼핏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치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임플란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각 기업별로 그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새로 이제 특히 GP 분들한테 이제 그 임플란트 시술법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들 다들 갖고 있는데 네. 혹시 저희도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시나요? 네, 그럼요. 저희가 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서 네. 사실은 처음에 장비를 도입할 때 이제 먼저 교육을 해드리고 네. 더욱 중요한 거는 이제 의사 선생님들마다 시술의 방식들이 조금씩 틀리거든요. 네. 그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공유할 수 있게 그런 장을 저희가 또 열어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어떤 사이언티픽 이벤트를 통해서 가장 잘 하고 있는 시술법들에 대한 소개들 같은 네. 것들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또 그 브라질 시장에 대해서 그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근데 또 최근에는 태국 시장도 굉장히 부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조심스러운 얘기입니다만 사실 브라질이나 태국이나 저희가 어떤 뭐 경제 수준이나 소득 수준이 이렇게 높은 국가라고 저희가 생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는 이 시장이 꽤 크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러면 혹시 그런 에너지 기반 미용기기 시장이 좀 활성화되려면 어떤 무슨 좀 조건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뭐 네. 브라질이랑 태국 시장은 미에 대한 어떤 가치가 개인의 가치가 네. 굉장히 높은 국가들이어서 네. 그 소비 지출 중에 이제 그 수요가 굉장히 높다. 네. 그런 것들이 그 두 국가의 굉장한 특징이고 또 우리나라 기업들이 굉장히 들어와서 잘 하고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뭐 시장 활성화 측면을 아마 네. 물어보신 것 같은데 시장 활성화라는 거는 일단 시술이 보편화돼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특정 계층만 쓰면 안 되고 네. 대중화가 돼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장비 팔고 끝이 아니라 그 시술을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그런 프로토콜이 굉장히 네, 필요한 네. 것 같고 그걸 이제 우리는 재방문율이 높아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정 특정 연령층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네. 연령층이 확대가 돼야 된다 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조기 케어의 트렌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 활성화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또 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기존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의 해결하지 못한 그 니즈들 그런 네. 거나 아니면 페인 포인트를 찾아서 그거를 해결했을 때 수요는 굉장히 폭발하고 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을 이제 잘 이제 클래스 같은 경우에 캐치를 했다라고 보고 네. 뭐 그런 것들이 시장 활성화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중요하게는 이게 의료무 제품이기 때문에 네. 인허가의 허들을 잘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인허가를 하려면 어떤 국가들은 임상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일부의 자본력도 필요한 거죠. 네. 기술력도 필요하고 품질에 대한 어떤 뭐 역량도 있어야겠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제조사가 한다면 이제 실제로 시장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또 미국 얘기를 안 해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가 생각보다 미국에 대한 그 이야기에 대한 속도가 좀 빨라진다고 많이 느끼고 있어요. 제품도 이미 허가를 받은 게 벌써 2개나 되고요. 그런 점에서 미국 시장은 클래시스, 물론 당연히 중요한 시장이겠지만 클래시스에게 있어서 미국 시장은 좀 어떤 의미의 시장일까요? 미국은 우리가 이제 아직 제대로 해보지 않은 시장이죠. 네. 하지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매력적이고 네. 또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기존에 뭐 알려져 있는 뭐 그 성형이라든지 네. 아니면 뭐 필러 보톡스 같은 네. 그런 시장의 사이즈만 보더라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죠. 저희가 미국 시장은 굉장히 전략적으로 진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충족하지 못했던 어떤 니즈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가격들이 다 비쌌어요. 기존 제품들이. 그러다 보니까 특정 계층만 이제 시도를 받게 되고 또 지금 경쟁자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거죠. 인허가의 허들이 높고 또 거기에 대한 비용이나 기간이 많이 걸린 거죠. 이제 우리가 좀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그 볼류머가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1년 일찍 받은 것 같은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한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굉장한 기회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에서
요즘에 이제 뭐 그 금리가 높다 보니까 네. 뭐 그 클리닉에서 장비를 사는데 굉장한 버든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원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좀 적절한 가격으로 포지션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인 레벨, 고통 레벨, 통증 레벨이 네.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마취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의료진의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죠. 마취하기 위해서는 전문 의료가 필요하고 또 공간과 시간이 더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전체 클리닉에서 시술을 하기 위한 비용 구조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네. 클리닉의 이코노믹 측면, 이익률 측면에서도 경제성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한 제품이고, 더불어서 시술 효과 또한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미국에서의 진출은 우리한테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새로운 또 리프팅, 뭐 타이트닝의 시술 방식, 프로토콜들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네. 확산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루다라는 회사의 지분을 지금 확보를 해서 지금 2대 주주로 있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그 미국 시장을 진출하기 위한 전략 중에 하나로 해석해도 될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루다가 이제 미국에서는 시크릿이라는 RF를 네. 가지고 마켓시어 2등을 네.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뭐 이루다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같이 확대해서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이프, 울트라포머 슈링크라는 제품과 볼륨어의 제품만으로도 굉장히 네. 미국은 그 매력적인 시장이고, 우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는 단순히 이제 스탠드얼론의 시술 방식이 아니라 아까 네. 말씀드린 것처럼 콤비네이션 시술을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 네. 뭐 피부 타겟층에 따라 또 인종에 따라 굉장히 맞춤형 시술 방식을 우리 제품군으로 묶어서 공급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또 이루다에 대한 투자는 또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많은 분들도 기대를 하고 계실 텐데요. 그러면 저희가 중요한 시장이니만큼 어떻게 들어갈 거냐, 이제 고투마켓 전략도 굉장히 중요할 텐데, 그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네. 미국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그 진입 전략으로는 우리가 직접 진출하는 방식도 있고, 또 잘하는 파트너를 네네. 여러 군데를 선정하는 방식도 네. 있고, 아니면 하이브리드 모델로 하는 방식도 있을 네. 텐데,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하고 스터디를 한 결과로는 진입 시기뿐만 아니라 또 매출이 올라오는 시기까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역량 있는 파트너를 선정해서 네. 같이 콜라보를 하는 게 제일 좋은 방식이 아닐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다행인 거는 저희가 뭐 연초부터 역량 있는 컨설팅 펌이랑 미국에 대한 네. 시장 조사를 좀 했었어요. 그걸 통해서 뭐 한 10개의 후보 파트너를 선별을 했고, 그 중에서 우리랑 가장 전략적 핏이 맞는 두 군데를 이제 필터링을 했고, 네. 뭐 조만간 그 중에 한 곳과 뭐 파트너링 계약을 곧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그 시장에 대한 얘기도 안 드려볼 수 없는데요. 또 중국이죠. 우리 바로 옆에 있는 거대한 국가인데, 사실 이 시장은 좀 여러 개의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가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 반면에 갔다가 끝이 좋지 않다고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중국 굉장히 중요한 시장입니다. 네. 중국은 또 미에 대해서 그게 이제 개인이 또 미용에 대한 지출 비용이 굉장히 높고, 네. 또 더욱 중요하게는 그 한국의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네. 그 한국에 와서 이제 의료 시술을 받고 가시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네네. 또한 이제 중국은 그 시술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회사 클래시스의 제품들이 보급이 된다면 그쪽 시술의 보편화와 대중화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것으로 저희가 믿고 있고, 이제 우려하는 것처럼 많은 이제 뭐 중국에서의 팔로워들이 네. 비싼 제품을 만들지 않을까, 뭐 네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최근에 중국 정부에서 그 의료 인허가에 대한 허들을 높였습니다. 네. 그래서 3등급이라는 이제 인허가를 받으려면 네. 뭐 임상도 필요하고 해서 아무나 쉽게 그 진입하기는 어려운 시장으로 네. 됐고, 그런 것들은
거꾸로 저희한테는 이제 또 우리가 한번 진입을 한다면 굉장히 네. 보호막이 돼서 굉장히 좀 그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또 우려하는 뭐 중국 제조사들이 또 동일한 기술력을 쉽게 따라올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질문도 네. 있으신데, 사실 이제 클래시스도 그냥 7, 8년간의 지속적인 개량 혁신을 빠르게 해서 지금의 이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했던 거고, 그런 네. 부분을 디테일하게 따라오는 거는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저희는 뭐 지금 제품에서 계속 혁신 제품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뭐 중국 시장을 들어가야 되느냐 뭐 말아야 되느냐 뭐 팔로워가 많이 있지 않는 그런 걱정보다는 어떻게 더 가서 우리가 빠른 속도로 성장을 만들어낼 거냐, 보편화를 시킬 거냐, 뭐 이런 기회 요소에 더 방점을 찍고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국 시장도 정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는 모습 정말 저는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그 시장에 대한 얘기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좀 먼 미래에 대한 얘기를 좀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EBD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올해가 벌써 지금 6월인데요. 지금 촬영하는 시점이 6월이거든요. 근데 제가 올해 연초에 CES를 다녀왔습니다. 벌써 그게 1월인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올해 안에 있었던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었던 거는 로레알이라는 회사가 테크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던 저희가 이제 이 시장 안에서 테크와 어떤 이런 결합들, 이런 뷰티와 테크의 결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정해진 미래처럼 보여지는데, 그런 점에서 저희는 좀 어떤 디지털에 대한 전략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들을 좀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계실까요? 사실은 이제 맞춤형 프로토콜을 네. 개발하고 선보인다는 거는 네. 뭐 데이터들의 수집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네. 다만 이제 최근에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걸 아카이빙해서 네. 뭐 적용하는 데까지는 또 뭐 쉽지 않은 부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들이 있고, 저희 회사 역시 네. 그런 측면에서 좀 연구개발 측면에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뭐 장비별 사용량이라든지 사용 방법이라든지 그런 데이터를 수집해서 이를 기반으로 국가별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장비 개발, 핸드피스의 개발, 프로토콜의 개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제로 적용을 하고 있고요. 네.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투자한 그 이루다라는 회사에서는 네. 이미 이제 뭐 AI를 일부 적용해서 그 시술을 잘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런 컨셉으로 뭐 그 색소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최근에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진화 발전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네. 있고요. 뭐 향후에는 뭐 맞춤형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뭐 그런 방향으로도 뭐 연구 개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보철 이사님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좀 의료기기, 미용기기 개발에도 좀 참여를 하셨던 걸로 좀 알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사실 저희 이 코너의 풀 네임이 디지털 헬스 백과사전이거든요. 그래서 AI나 디지털 기술들이 이쪽에 도입이 되는데 저도 그렇고 저희 구독자분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AI가 미용기기에 어떻게 들어올까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텐데, 이런 건 좀 어떤 모습으로 반영이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AI라고 했을 때 네. 생성형 AI 말고 네. 기본적인 머신러닝에 이제 기반한 네. AI가 피부 쪽에 활용되는 분야는 아직까지는 진단 쪽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단에 관련된, 예를 들어서 피부과학적 지식이 없는 의사나 일반인이라도 이제 보고서 이게 다 똑같은 점으로 보이는데 얘는 뭐고 쟤는 뭐고 이런 것들을 구분을 일단 하고, 네. 그 다음에 그 구분을 한 것 중에서 치료가 필요한 것을 가려내서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최적의 어떤 데이터를 찾아주거나 레커멘데이션 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가장 지금 많이 그나마 진행이 된 것들인데, 네네. 이제 문제는 이게 예를 들어 진단만 하면 끝,
이다라는 그런 다른 디지털 헬스 네네. 분야하고 비교한다면 이게 치료 결과로 이어지고 피드백이 반영이 네네. 돼야 되는데 사실 여기서의 데이터셋은 그 전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셋의 몇 배 이상이에요. 부작용도 나와야 되고 효과의 평가도 해야 네. 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그 피부 인종, 피부 색의 타입의 차이 네.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또 데이터셋의 변이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불가능하지 않고 언젠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굉장히 편리함, 그 다음에 좀 더 안전함, 예,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간다 그러면은 치료의 횟수를 줄이면서도 어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는 쪽으로 많은 쪽에 좀 좋은 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도입돼서 확산이 될 것은 굉장히 네. 빠를 것으로 기대가 되지만 도입이 언제 될 것인가, 근미래에 될 것인가, 그 시기가 언제인가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는 굉장히 우수한 자원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뭐 들어갔던 기업들도 구글, 뭐 말씀하셨던 로레알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아직까지 그렇게 가시적으로 속도 스피드업이 되고 있다는 그런 게 안 되는 걸 봐서는 네. 제가 생각에는 저희가 기대하는 거에서 가장 조금 인내를 가져야 될 거는 어떤 시간인 것 같습니다. 만약에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 파급력이나 활용은 굉장히 넓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요즘 특히 작년부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주제가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죠. 사실 작년 7월, 8월쯤에 이제 비만 치료제 굉장한 임상 데이터와 함께 거의 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 관련해서도 미용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은 화두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리프팅, 타이트닝 장비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저희도 사실 실제로 살을 빼게 하는 기전이 있는 장비들도 보유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많이들 논쟁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하면 이 비만 치료제가 나오게 되면 그러한 장비 시장은 없어지는 게 아닐까,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그런 부분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저희는 굉장히 이건 또 기회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비만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네. 뭐 급격하게 감소된 얼굴 부위에는 사실은 볼리마이징하는 콜라겐 재생을 통해서 타이트닝하는 기능이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볼리머와 같은 모노포럴 RF의 수요는 굉장히 또 네. 증가할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고, 또 뭐 슈링크가 가지고 있는 바디 전용 카트리지들이 있거든요. 네. 또한 볼리머의 또 바디 팁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일정 특정 부위에 대한 바디 컨트롤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 비만 치료 이후에 바디 타이트닝 목적으로 우리 제품들이 계속 쓸 거다, 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런 비만 관련해서의 트렌드는 결국은 우리 제품이 가지고 있는 뭐 지방 감소라든지 뭐 그런 거에 쓰이는 제품의 수요를 오히려 더 같이 상승시킬 거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저희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그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쨌든 피부 미용 시술을 보면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이다 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수고로움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도 술기가 들어가더라고요. 뭐 피부를 올려서 시술하신다든지 피부를 뭐 늘려서 하신다, 뭐 이런 기술들이 또 테크닉들이 들어가시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희가 또 너무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 결국 여기 안에서도 이제 로보틱스까지는 너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좀 편리하게 가자, 그래서 뭐 핸즈프리 이런 개념이 과도기적으로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시술하시는 입장에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사실 노동집약적인 게 맞고 네. 또 노동집약적인 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생산성이 증가해서 네. 단위 시간당 돈을 많이 벌든가 네. 아니면은 네. 그 노동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인건비를 상쇄를 한다든지 네. 또는 인건비가 이제 상충이 될 만큼 이제 네. 그 인건비가 굉장히 비싸든지, 예, 세 네. 가지 중에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네.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감소시키는 것만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네. 예, 사실 그거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네. 이게 비슷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저출산이고 저희가 병원 스텝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빙 로봇이 등장하고 그렇듯이 네네. 실제로 이제 좀
단순한 어떤 업무부터 대체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은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인건비 상승하고 맞물려서 그 티핑 포인트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는 아직 안 온 것 네. 같고, 제 생각에는 사용자 편의성 말고 오토메이션이 어떤 효과로 이어지는 그런 네. 것들이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고 그러면은 부가가치를 더 붙일 수가 있으니까 네. 그런 쪽에서는 조금 이제 부분적으로는 어떤 장비들의 폼팩터의 그런 것들이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합니다. 뭐 휴머노이드 관리 로봇은 나올 수 있겠지만 휴머노이드 로봇함은 아직 필요가 없을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전체적인 어떤 요소가 이제 들어가는 것들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했던 거랑 또 다른 답변을 해주셔서 저는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어떤 답변을 예상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유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제대로 네. 만들고 싸면은 유용할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아직은 인건비가 그렇게 그거에 비싼 게 아니니까, 예를 들어서 로봇 자동화된 레이저를 네. 만들었어, 셋업 해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치료를 네네. 해준대라고 하면 그 가격을 감당할 나라가 네. 시장이 얼만큼 될까라고 하면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이런 네. 생각이 드는 거죠. 또 그 미래에 대한 얘기를 다룰 때 또 최근 들어서 이제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사실 홈뷰티 영역인 것 같아요. 저희도 좀 관련된 제품 좀 출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대체제냐, 아니면은 완전 독립적 시장이냐, 아니면 어떻게 보면은 좀 하위 시장이냐, 뭐 여러 가지 시선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용 기기 회사 입장에서 보시는 홈뷰티 시장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홈뷰티 시장은 미용 의료랑 네. 이렇게 비교해 본다면 네. 그 효능과 안전성이 이제 확연히 좀 구분이 되는 네. 시장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목적성이 좀 틀리다라고 보고 있고, 네. 또 상호 부가적인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클래시스에서는 최근에 이제 볼륨이라는 네. 바이폴라 RF 제품을 출시를 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전략은 비트윈 케어다. 네. 그래서 시술을 받고 이제 또 시술을 받는 사이에 유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그런 거를 잘 해줄 수 있는 비트윈 케어 컨셉으로 이제 우리가 홈케어 디바이스던 관련된 제품들을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의료 제품과 홈뷰티에 있어서의 성능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네. 또 한편으로는 시장이 지금 홈뷰티 쪽이 많이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에 이제 업앤다운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네. 해서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저희는 홈뷰티 쪽을 접근을 하고 있고요. 진입장벽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시술과 시술 사이에 유지 관리를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도 이제 규모가 굉장히 커졌습니다. 처음에 취임하셨을 때보다 규모가 굉장히 커졌는데요. 산업도 많이 커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이제 산업들을 보면 결국엔 토탈 솔루션 형태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여러 가지 시술을 하나의 회사한테 받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 또 의사 입장에서 특히 개원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개원을 할 때 필요한 장비를 다 갖고 있는 회사랑 또 거래를 하는 게 유리한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맞춰서 토탈 솔루션으로 가는 것 같은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략이 M&A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 또 시장에서 또 M&A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는 좀 M&A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까요? 그러니까 제조사 입장에서는 다양한 솔루션을 다 가지고 있는 게 네. 좋을 수도 있죠. 네. 그 부분은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몇 개를 가지고 있냐 보다는 정말 시장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블록버스터급의 제품을 몇 개를 네. 가지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원을 하더라도 필수 장비들에 대한 수요는 확실히 챙기고 나머지는 어디서 사도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우리는 그런 필수 장비들을 필수 기술들을 개발하고 투자하는데 이제 네.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긴 시간 동안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또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또 살짝 디스크가 있으신데도 장시간 또 이렇게 인터뷰 하시느라고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을 지향하는 회사고 네. 사실 로컬 회사라고 하기에는 이제 너무 글로벌로 나아가는 회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희가 생각하고 계시는 어떤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할까요? 네. 좀 그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정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많은 얘기를 드렸는데 이제 네. 저희 미래 전략에 대해서 잠깐 공유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는 이제 슈링크 같은 그런 블록버스터급 네. 제품, 전 세계에서 마켓시어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5개 이상 갖는 거를 목표 수준으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시장에 있는 언맷 니즈와 페인 포인트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제품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역에 대한 투자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 대한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요 메이저 국가에 네. 우리가 직영을 네네. 도입해서 네. 또 시장 확대하는 것, 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미래의 전략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제 중요하게는 이런 제품들, 연계된 제품들을 이제 콤비네이션 시술, 아까 말씀드린 네네. 것처럼 연계해서 가치가 엮여서 더 많은 부가가치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클래시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또 의료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네. 뭐 국내 회사에서 이렇게 이제 글로벌에서 1위 리딩하는 포지션에 갈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뭐 흥분되는 일이죠. 가슴 떨리는 일이고 이제 그런 가슴 떨리는 일들을 만들어 주시고 있는 의료진과 네. 또 우리 소비자분 또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투자자분들에 깊은 감사를 드리고 클래시스는 앞으로도 그런 글로벌에서 리딩하는 그런 회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저는 그 클래시스가 뭐 클래시스를 포함한 모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로 많이 나가서 외화를 많이 벌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 클래시스의 백승환 대표님과 그리고 구본철 이사님 모셔서 미용, 피부 미용 기기 산업에 대해서 좀 많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사이트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제가 좀 공감했던 부분, 그리고 제가 좀 몰랐었던 부분도 많이 발견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투자자 여러분께도 좀 굉장히 도움이 됐었던 컨텐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도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